네, 이어서 GIC 관점으로 좀 더 큰 그림으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번 GIC 섹션에 있는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익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가 GIC 관점으로 큰 그림으로 어떤 흐름으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인터럽트가 큰 그림으로 처리가 되는 실행 흐름을 나타냅니다. 가장 왼쪽은요.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나타냅니다. 제품마다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요. 일단은 예시로 이와 같이 제가 기입을 했습니다.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개수는 5개, 10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개수는 프로젝트의 타입에 따라서 50개 이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센서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페리페럴 디바이스의 개수가 20개 이상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페리페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리페럴은 다 10개 이상의 디바이스가 기본적으로는 어태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왼쪽 부분은 페리페럴 디바이스 뜻하고요. 이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이 페리페럴 바로 오른쪽에 GIC가 있죠. GIC는 General Interrupt Control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GIC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테두리로 안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암코어에서 처리가 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이 예시는요, 리눅스 커널에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는 내부 구조인데요. 이 전체 구조를 리눅스 커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섹션의 주제가 GIC이기 때문에 GIC를 중심으로 전체 실행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를 유발하는 그 시점의 동작이에요. 인터럽트를 유발하게 되면 인터럽트를 여기 보시는 암코어가 이 큰 원이라 박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암코어가 페리페럴 디바이스 유발이 된 인터럽트를 받아 처리하는 게 아니라 GIC가 인터럽트를 먼저 받아 처리를 하는 동작입니다. 자, 1번은 그 동작을 나타내는데요. 이 GIC 안에 보면은 SPI, PPI, SGI로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IC에서는 인터럽트를 Shared Peripheral Interrupt, Private Peripheral Interrupt, Software Generated Interrupt 세 가지 타입으로 각각 Peripheral Device에서 유발이 된 인터럽트를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GIC 내부에는요, 리디스트리뷰터, CPU 인터페이스와 같은 내부의 하드웨어 블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GIC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내용 있죠. SPI, PPI, SGI가 무엇이고, 그리고 리디스트리뷰터, CPU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하게 되면 여러분은 GIC에 대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할 수가 있고요. GIC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죠. 네. 자, 그러면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인터럽트 유발이 되게 되면 GIC에서 이를 받아서 이를 나름대로 정의한 인터럽트 소스로 이제 제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인터럽트를 요 암코어에게 전달해요. 이 동작을 인터럽트를 라우팅 한다라고 하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동작은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 동작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GIC 같은 경우는 SPI, PPI, SGI로 인터럽트의 소스를 분류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 인터럽트를 내부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터럽트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속성 정보가 속성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걸 만족하는 인터럽트에 대해서는 GIC가 암코어에게 인터럽트에 대한 정보를 라우팅 하는데요. 이때 CPU 인터페이스라는 GIC 내부에 있는 하드웨어 블록이 있는데 CPU 인터페이스가 해당 인터럽트를 암코어에게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서 암코어는 자, IRQ 인터럽트가 유발이 됐다, 전달이 됐다라는 동작을 CPU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라우팅 받게 되면 IRQ exception을 내부에서 유발을 시키게 돼요. 자, 그러면 IRQ exception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면 exception 벡터 엔트리 주소에서 0x280, 0x480이라는 오프셋을 더한 주소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가 되죠.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 커널이나 RTOS에 있는 코드가 실행을 하다가 인터럽트가 유발이 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유저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코드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게 되면 이 기준으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가 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렇게 브랜치가 되는 이 기준은요, 익셉션 벡터 테이블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ARMv8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익셉션 벡터 테이블에 대한 강의를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소프트웨어 레이어는요, 리눅스 내부의 ARM 아키텍처에 의존적인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후에는 리눅스에서, 리눅스 커널에서 CPU 아키텍처와는 인디펜던트하게 독립적인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가 있는데 그 레이어를 IRQ 서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눅스 커널도 다양한 CPU 아키텍처 위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레이어를 가져가거든요. 리눅스 커널이 ARM 아키텍처 뿐만이 아니라 리스크5, 인텔 X86, 그리고 뭐 파워PC와 같은 다른 CPU 아키텍처 위에서도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실행하려면 그 CPU 아키텍처의 인디펜던트한 무관한 방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소프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그 레이어가 이 레이어이고요. IRQ 서버 시스템은 인터럽트를 내부에서 처리하고 관리하는 여러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핵심 자료 구조 하나가 무엇이냐면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고 합니다. 스트럭 IRQ 디스크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서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터럽트 핸들러 나타납니다. 인터럽트 핸들러는 주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저 페리페럴 디바이스에서 자, 요 인터럽트가 유발이 되면 GIC를 거쳐서 GIC에서 CPU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IRQ 인터럽트를 암코어에게 라우팅을 하게 되고요. 이 라우팅의 정보를 바탕으로 암코어는 IRQ exception을 유발을 시키게 되고 IRQ exception 유발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exception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 브랜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처리가 된 서브루틴, CPU 아키텍처에 의존적이지 않는 리눅스 커널의 레이어, IRQ 서브 시스템 레이어가 있거든요. 이 레이어를 거쳐서 인터럽트 핸들러 함수에 접근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GIC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페리페럴과 그 ARM 코어죠. 각각 코어의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인터럽트를 처음 받아서 이를 통합해서 ARM 코어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터럽트 컨트롤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GIC의 동작을 큰 그림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GIC 내부에 있는 SPI라든가 PPI라든가 SGI와 같은 컴포넌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GIC와 관련된 프로그래머 모델이 디스트리뷰터, CPU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각각 시스템 레지스터를 통해서 이 각각 하드웨어 컴포넌트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때도 꼭 이 전체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GIC의 전체 GIC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처리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